네, 국제경제부 퇴근해도 될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남승표 선배, 강부인 기자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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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 유럽중앙은행 포럼에 가서 유럽에 건너가서 좀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나 한 게 있거든요. 이제까지 연준은 경기를 연착륙시키면서 인플레를 잡겠다 그랬는데 이번 포럼에서 파월 의장이 한 얘기가 경제 연착륙이 불가능할 수 있다. 그래도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발언이 조금씩 좀 바뀌었거든요. 경기 침체까지 감안을 해서라도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좀 굉장히 강경한 그런 의지를 보여준 건데 이게 지금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이런 전문가들은 지금 이거는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그 소비자들이 물가에 대한 기대 심리가 고착화되면 이거는 쉽게 나중에 더 큰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좀 진단이 있었거든요. 그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1970년대 그런 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연준이 그때 물가 기대 심리를 제대로 못 잡아서 소비자들의 그 물가 기대 심리가 너무너무 높은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굳어졌고 그리고 80년대 들어서 연준이 이제 굉장히 공격적으로 충격요법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서 인플레를 잡았는데 그 후유증이 굉장히 컸다고 해요. 경기 침체가 그때 아마 실업률이 대공황 이후 제일 높은 수준까지 치솟는 등 경기 침체도 굉장히 심했고 그런 아픈 경험이 있어서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좀 흥미로웠던 부분이 FMC 의사록이 나오는데 FMC 의사록을 보면 가장 최근 의사록에서 연준 관계자들이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하지 않고 75bp 인상했잖아요. 75bp 인상했던 이유 중에 하나로 기대심리,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조금 이따가 또 그 소개를 해드릴 텐데 구체적인 경제 지표를 언급하면서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의 기대 인플레이션,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75bp 인상해야 된다.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결국 뭐 다들 아시겠지만 소비자들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당장 오늘의 행동 방식에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건데 후버 인스티튜션이라는 곳에서는 이런 예를 좀 들더라고요. 만약 우리가 집주인이고 물가가 이제 오른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세입자에게 어떻게 하겠냐? 임대를 올려달라고 할 거 아니겠냐. 그리고 우리가 노동자고 물가가 앞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회사에다가 임금 올려달라고 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중요하다라고 나오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표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해드린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 하나가 있고 그리고 뉴욕 연은이 한 달마다 정기적으로 그 설문조사를 돌려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이걸 보면 지금 파란색이 1년 후에 기대 인플레이션이고 빨간색이 3년 후에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지금 1년짜리는 굉장히 치솟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게 3년짜리거든요. 왜냐하면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보면 3년짜리는 지금 좀 안정화가 돼 있잖아요. 상승할 조짐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 이제 음영 처리된 게 그 답변의 그 분포도거든요.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 평균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는 안정적인데 지금 보면 분포도가 올해 들어서 굉장히 좀 커진 거를 볼 수 있잖아요. 분포 폭이요. 네, 그죠. 그렇죠. 최근에 분포폭이 굉장히 넓어졌잖아요. 이게 전문가들이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의 그 고착화가 깨질 조짐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상승세로 들어가거나 최소한 그게 아니더라도 현재까지 고착화된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탈고착화가 시작되는 조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심상치 않은 자료이긴 하죠.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전문가들의 답변이 어느 정도 모아졌었는데 그죠. 그게 좀 더 지금은 넓어지면서 굉장히 많이 엇갈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움직이지 않으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년까지 한 3에서 4%까지만 올리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런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른다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9%까지 올려야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최대 이제 상단이 9%라는 네네네. 거죠.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그러면 최근에는 좀 어떻게 됐나 좀 살펴보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FOMC 의사록에서 나왔던 미시간대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좀 재밌는 좀 일이 있었어요. 자, 이 지표가 매달 발표되는데 매달 초순에 한번 예비치가 나오고 2주 후에 확정치가 나오거든요. 지금 이제 이건 확정치인데 6월 확정치가 5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이 3.1이잖아요. 근데 이게 2주 전에는 3.3으로 나왔었거든요. 예비치가요? 네. 음. 3.3이 왜 중요하냐면은 작년 8월부터 2.9에서 3.1의 박스권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6월 달에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이 예비치만 보고 들어가서 우리는 지금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기 때문에 75bp 인상해야 됐다라는 게 지금 의사록에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예비치가 나오고 2주 후에 다시 숫자가 3.1로 조정이 됐으니까 박스권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렇죠.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고 우리가 지금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을 너무 그렇게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인식이 다시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주 뒤에 나오는 확정치가 있는데 이거를 뭐 그래도 그 당시로서는 가장 최신 자료였으니까 그렇긴 하죠. 6월 예비치가 그래서 발표를 한 것 같은데 그 최근에 기대 인플레이션을 그 보여주는 지표를 제가 지금 미시간대와 뉴욕 연은 두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 이런 매달 정기적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 말고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실시간으로 시장이 지금 베팅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BEI라는 건데 5년짜리 BEI를 보면 이게 향후 5년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인데 이게 6월 달 들어서 3.15를 넘을 만큼 치솟다가 6월 내내 지금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2.632까지 지금 떨어진 건데 이게 뭐 작년 9월 아니면 10월 그때 수준으로 지금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네요. 예. 이게 그럼 왜 그렇게 지금 바뀌고 있느냐?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최근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6월 중순 이후로. 그렇죠. 글로벌 수요가 급격하게 위축될 수 있다라는 공포 때문에 지금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한 3분의 1 정도가 고점 대비 하락했고 휘발유 도매 가격은 지금 6월 최고치보다 한 20% 지금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단 천연가스나 뭐 이런 휘발유뿐만 아니라 옥수수, 밀, 구리 뭐 이런 다양한 상품 시장들이 지금 다 일제히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예상하는 장기 인플레이션 전망은 6월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급격하게 고꾸라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좀 사실 관건이긴 한데 일단 현재 시점까지는 원자재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이게 일부 공급망 변목 현상이 완화됐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연준의 통화 긴축에 대한 어떤 우려 때문에 수요가 죽어서 이렇게 지금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라고 좀 많이들 보고 있더라고요. 그럼 좀 궁금한 게 아까 보니까 그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예비치랑 확정치가 달랐잖아요. 네네. 그럼 거기 사이에 있는 갭도 약간 원자재 가격이 조금 떨어져서 그걸 그러기에는 반영을 해서 2주의 차이가 있는데 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면 초반에 좀 너무 좀 숫자가 좀 과대 포집됐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럴 아니면 좀 수도 있고. 보수적으로 계산을 했을 수도 있고요. 네네네네. 그건 뭐 이제 어떻게 뭐 정확하게 그걸 파악할 수는 없지만 네. 최소한 지금 이 원자재 가격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는 그 미시간대의 다음 달 지표는 조금 더 많이 내려갈 수도 있겠다. 네, 그 정도의 추론은 좀 가능하고 아니면 혹은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딱 그 박스권에 그대로 안착이 돼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지금 그 상품 선물 시장에서 이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해서 그 투자했던 딜러들이 베팅했던 자금을 빼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도 말을 하고 그건 뭐 그 5년 BI 하락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겠죠. 일종의 쇼커버링 뭐 이런 네네네. 거라고 봐야 된다는 네네. 거죠. 저는 지금 권 기자께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가져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연준이 분명히 이제 6월 의사록에서 어떤 빅 스텝을 넘어서는 자이언트 스텝을 선택한 이유로 기대 인플레이션 언급을 했는데 그 인용했던 기대 인플레이션 근거가 예비치였고
불과 2주 뒤에 다시 수정됐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연준의 어떤 스탠스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이제 기자회견에서 오갈 때에 이런 질문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파월 의장이 우리는 어떤 데이터 디펜던트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한 기자가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다음 달 물가가 확 떨어지면 어떡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거를 원만스 한 달의 어떤 퍼스펙티브 시야에서 그렇게 결정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권 차장이 가져온 권 기자께서 가져온 지표를 보면 2주도 못 가는 지표에 연준이 놀래가지고 자이언트 스텝을 선택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뭔가 지금 굉장히 연준이 스스로의 어떤 의사결정이라든지 혹은 그 경제 전망을 예측하는 모델에 있어서 굉장히 자신 없어 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지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연준이 작년만 하더라도 평균 물가 목표제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한동안의 오버슈팅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인내심을 가지고 대처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다가 그런 것들이 올해 들어서는 싹 사라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일시적 인플레 이런 얘기도 아예 없어졌고 지금 평균 물가 목표제는 언급도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어떤 지표 의존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어떤 단기적인 시야가 아니라 어떤 트렌드를 보겠다고 했으면서 실제로는 2주도 못 갈 자료에 이렇게 놀래서 어떤 결정을 했다. 그러면은 아까 권 기자께서 지금 1970년대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1970년대 연준이 왜 물가를 잡지 못했냐면 바로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연준이 물가를 잡는 데 실패를 했거든요. 뭐냐면 금리를 확 올렸다가 시장이 놀라니까 다시 또 멈췄다가 그리고 다시 인플레가 뛰니까 또 다시 금리를 올렸다가 이런 그 긴축과 완화 혹은 멈춤을 반복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연준에 대한 기대가 확 무너져 버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인플레이션이 이제 와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폴 볼커라는 굉장히 강한 매파 성향의 연준 의장이 와서 이걸 정말 볼커 의장은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뭐 말씀하셨다시피 아주 고강도 긴축을 장기간에 걸쳐서 시행하다 보니까 그 미국의 농부들을 비롯해서 어떤 그 서민 경제, 미국의 서민 경제 층에서 굉장한 반발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연준이 그때 이 지표를 보고 춤추다 보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데 완전히 실패를 해버려서 그때는 뭐 볼커 의장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지금 이제 공 기자께서 가져오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해본다면 과연 그때의 어떤 CPI 그때 이제 블랙아웃 기간에 나왔었죠. 블랙아웃 기간은 이제 연준 구성원들이 FOMC 구성원들이 어떤 금리와 관련한 발언을 할 수 없는 기간을 가리키는데요. 그때 하필이면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나왔고 그다음에 또 미시간대 지표가 나와서 연준이 어떤 시장에 충분한 시간을 줄 수 없다 보니 어떤 일부 매체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신호를 그렇죠. 줬고 그리고 이제 자이언트 스텝으로 갔다 이건데 이 일련의 과정에서 어떤 보았던 것이 변동성이 심한 헤드라인 CPI와 지금 불과 2주 만에 수정된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 두 가지였다면 이거 굉장히 실망스럽다. 이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연준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흔들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이런 불안이 저는 생깁니다, 솔직히. 파월 의장의 발언만 봐도 좀 자신이 없어 보이잖아요. 발언도 조금씩 바뀌고. 사실 요 문제는 이제 남 선배 말씀 들어보니까 좀 생각이 든 건데요. 저번 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ECB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계속해서 올렸다가 내렸다가 동결했다가 했던 과거의 일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이 못 믿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연준도 선배가 말씀하신 대로 의장 자체도 확신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일단은 뭐 CPI와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를 뭐 잘 관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미시간대 이 장기 인플레이션을 FOMC 의사록이 한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지표에 대한 관심도도 앞으로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보고 기대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사실 연준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기대 인플레이션일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물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는 앞으로도 좀 저희가 계속 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시국이니만큼. 그렇죠. 올해를 아무래도 관통하는 금융시장을 관통하는 화두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긴축 이 두 가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퇴근하겠습니다.